이번 제2주차 강의의 주요 내용으로서 문호개방 직전 양위 쇄국 정책과 서양의 침입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대러시아 봉쇄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근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는 기본적으로 시대적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각각의 사건이 가진 특징과 그 사건이 다른 사건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정치 외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국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의 문호개방, 중국의 역사라든가 또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제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은 2주차 남은 부분은 바로 한국의 대러시아 봉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855년, 즉 철종 6년인데요. 제가 이렇게 1855년 한 다음에 철종 6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살펴본 그 27대까지 1대 태조부터 그다음에 27대 순종까지 그 조선조 제2 왕의 제2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연도가 어느 왕의 시대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가끔 연도와 동시에 그 왕의 제위 연도를 동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55년 철종 6년이라고 하면 1855년이라는 것이 철종이 즉위한 지 왕이 된 지 6년째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철종 6년에 러시아인이 한국 해안에 침입해서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해안에 와서 침입하고 난동을 부리니 어민들이 러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겠죠. 그런 적개심이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1860년 철종 11년에 러시아가 청나라와의 국경조약으로 인해서 우수리강 동쪽에 연해주 지방을 병합해서 두만강을 기준으로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국의 문호개방 과정, 제3주차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요. 아편전쟁이 1840년에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1860년대까지 중국의 문호개방은 전개됩니다. 여러 조약을 거쳐서 난징 조약부터 시작해서 남경 조약, 그다음에 남경 조약 추가 조약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북경 조약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북경 조약을 통해서 당시에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 4개국이 청나라와 시차를 두고 북경조약을 맺었는데요. 러시아는 특히 청나라의 북경조약으로 우수리강 동쪽의 연해주 지방에, 중국의 연해주 지방, 지금 사할린 쪽이죠. 연해주 지방을 병합해서 두만강, 한국의 두만강을 기준으로 조선과 드디어 국경을 접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중국 쪽이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한반도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마주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1860년 그 북경조약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이유는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863년 고종 1년에는 러시아 사람 5명이 통상을 요구한 일이 있었고요. 그 뒤 러시아가 수차례에 걸쳐 통상을 요구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아예 없었죠.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쇄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그 전에 동남아 일부하고 또 중국을 제외하고 그 어느 국가하고도 개방에 대해서 요구나 통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이 쇄국 정책은 그대로 갔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러던 중에 천주교 신자인 남종삼 등이 대원구 이항에게 만일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허용하면 천주교 국가인 프랑스 아시아 함대의 도움을 받아서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해서
우려했던 영국, 러시아, 영국과 프랑스 이쪽을 통해서 러시아의 통상 요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르누 주교의 베르누 주교는 정치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경우에 천주교 포교를 자유화하라, 허용하라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가치요, 원칙이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국내 위정척사파, 보수파죠. 그렇죠?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고 군신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이렇게 많은 파들이 정치적 집단들이 나오는데요. 위정척사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보수파고 개화에 반대했고 개방에 반대한 그런 인물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위정척사파 자체는 보수적이고 한국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다만 신분질서라든가 군신질서 자체는 소위 정근대적인 사고를 유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군주를 추앙하고 군주를 모시고 국가를 생각했던 그런 분들인데 다만 그 방향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그다음에 보수적이었고 그다음에 현실 유지적이었고 그래서 대외 개방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었고 반대하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위정척사파라고 합니다. 여기서 척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는 뜻이거든요. 그 척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천주교, 그 다음에 그런 종교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위정척사파의 반대로 인해서 그러한 건의는 완전히 묵살되고 한국 정부는 이후 강력한 쇄국 양위 정책과 천주교 탄압 정책으로 일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주차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어 문제라든가 또는 용어 문제 또는 한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지역에 대한 문제들, 또 왕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현대에 있는 한국의 정치, 외교 또는 문화, 여러 가지 법, 행정, 경영 이런 것들을 배울 때와는 다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점차 강의를 해가면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가장 쉬운 말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름과 지명, 언어 이런 것들은 표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에 포함된 것이니까 강의 노트를 잘 봐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3주차에서는 한국 문호개방 직전에 동아시아 정세의 첫 번째 내용으로서 중국, 즉 청나라의 문호개방과 국내적 대응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문호개방, 즉 1876년에 그 조일수 조교의 체결 이전에 먼저 184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중국의 문호개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1854년부터 진행되었던 일본의 문호개방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한국 문호개방에 나타난 특성을 보다 더 총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결국 근대 한국의 정치 외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앞으로의 강의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1주차 강의부터 2주차 강의까지를 늘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서 3주차 강의를 진행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